자, 보험친구닷컴. 요즘 건강보험공단에서 미등재된 신의료기술로 내가 치료를 받게 됐는데 내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할까? 건강검진, 성형, 출산 관련 질환 등 이런 것들이 내 보험에서 가능할까? 보험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에 관련된 그 어떤 질문이라도, 그 어떤 상담이라도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또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 모든 상품이 상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서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로 접속하실 수도 있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 관련된 친절한 상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보험친구닷컴이었습니다. 자, 다음 얘기 좀 해보도록 하죠. 정성호 법무장관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언론 보도 이후에 정성호 장관이 이제 언론하고 이제 접촉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인물이다 보니까 질문도 많이 하고 관련해서 법사위 전체 회의도 있어가지고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대통령 순방 중이라면서 아직은 말을 아끼고 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검찰 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언급을 했어요. 결국 이제 본인은 사의를 좀 원하는 걸로, 사퇴를 원하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유가 뭐냐? 이제 여기 해석에 중요성이 생길 것 같아요. 네. 최혁진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유를 가지고 이걸 비틀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극히 정상적인 거거든요. 사의 표명하는 게. 예. 왜 그러냐면 어쨌든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정하게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검찰 조직까지 검찰 개혁안에서도 일정하게 내부의 의견도 수용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완충돼 있는 개혁안으로 가려고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지금은 이제 보안수사권에 대한 폐지 검찰에 이렇게 결정이 났잖아요. 이제 그랬으면 검찰 개혁이 완수됐다라는 것도 있고, 또 이제 본인이 수장으로 있는 조직의 요구 사항을 100% 관절 못 시킨 것도 있기 때문에 통상 그럴 때는 수장은 나는 내 소명을 다 했지만 너네들이 원하는 만큼 못한 거에 대해서 미안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역으로 또 그 새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새로운 방향에 맞게 밀고 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수장이 오게끔 길을 열어주는 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수장의 판단이에요. 이걸 가지고 무슨 현재 검찰 개혁안의 민주당 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의견에 대해서 항의를 표하는 방식으로 사표를 낸 거다, 이거는 정말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 사람들의 말장난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어떤 갈등이 있다라는 네.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해서 언론들은 기사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대 의원께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요? 아니 최혁진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은 하십니다만은 실제로 언론에 보도된 그 정 장관의 워딩을 보면 할 일도 없고 의지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25일 연합뉴스에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사위 나와가지고 또 비슷한 말을 반복하는데 건강 문제라 그러는데 예. 그분이 국회 3대 근육남 중에 한 분이라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역도부 주장 출신이죠. 예. 아우, 저 나이에 나는 골골하거든 지금. 네. 그런데 뭘 먹어서 저렇게 건강하지? 나 평소에 궁금했어요. 운동을 하시죠, 대신. 예, 대학 때부터 그러니까. 역도를 하셨대잖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대학 때부터 역도부 하신 분이 왜 갑자기. 그러니까 저는 좀 뭔가 궁색하다. 뭔가 건강 좀, 얘기를 한다는 이런 거는. 둘러댄다. 그러니까 또 분명히 뭔가 내막이 있을 것이다. 아이 그러면 아. 이런 부분으로 좀 보여질 만한 어떤 그 충분한 정황이 있고, 이렇게 봤을 때 이 검찰 개혁에 대해 가지고 집권 세력이 단일 대오를 이루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견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저는 정책 논쟁이 있을 수 있고 경쟁할 수 있다고 맞습니다. 보는데, 지금 집권당의 검찰 개혁 논쟁은 누구 하나 그냥 잡아먹을 듯이 그냥 막 여론몰이 해가고 막 그냥 두들겨 패는 식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 무슨 의견 차이가 있는 거를 생산적이고 건강하게 녹이는 게 아니라 서로 상처만 남는 거예요. 상처만. 예. 이런 식으로 가다가 최근에 당론을 정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법무부 장관이 내 역할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저렇게 얘기를 할 때 안 바꿔주면은 이거 사태가 더 어렵겠구나. 사실 말을 저렇게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 저렇게 하는데 이럴 때 또 와전된 거다 대통령 들어와 봐야 한다 하면서 이걸 봉합만 한다고 해서 되겠냐. 제가 보기엔 이미 직무 수행 능력의 대다수가 소진이 됐다. 빨리 바꿔줘야 된다. 저는. 지금 우리 김종대 전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청와대에서는 사의 표명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 사의 표명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나왔단 말이죠.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하고 좀 온도차가 있는 청와대의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뭐 해석에 분분합니다. 뭐 청와대가 지금 설득 중인 것 같다. 혹은 대통령과의 워낙에 뭐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가까운 사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의사소통이 있지 않았겠느냐 등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가 사실이 아닙니까? 동네방네 다 얘기했는데 이미. 그러니까 아니, 이 공식적인 그런 시스템과 절차는 밟고 있지 않은 거고 본인의 의사 표현만 한 거니까 청와대에서 당연히 이런 입장밖에 낼 수는 없죠. 언론 보도를 보고 청와대가 입장을 낼 수는 없는 거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사실 정성호 장관이 그동안에도 사의 표명을 그러니까 그만두고 싶다는 얘기를 그냥 사적으로도 많이 하셨대요.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아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거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부분에 대해서 예, 고통스럽다는 얘기를 또 하셨고 뭐 건강이 당연히 이제 몸도 축나기도 하지만 이 스트레스로 인한 이 신체 변화가 더 힘들 것 같고 왜냐하면 뭐 불면증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엄청 힘들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너무 약국은 아쉽고 장관을 하면 안 돼요. 안타까운 우리나라의 법무부 좀 장관은 뭐 줄여주려고 저기 했는데 심기가 약하면 해서는 안 되는 자리요. 아 근데 너무 그런데 괴롭혔죠. 내가 오늘 저기 모처럼 우리 동접이 10,000명이 넘었기 때문에 내가 비사 하나를 내가 까야 비사? 되겠습니다. 자 우리 김종대 할아버지가 이거는 풀어놓는 진짜 옛날 이야기. 10,000명에 대한 내가 기념품이야 이거. 이만 가는 건가요? 이왕이면은 좋아요 구독 지금 막 눌러요. 예. 그 내가 이런 장관을 본 적이 있는데 참여정부 때 최장기 국방장관 무려 5년 횟수로 장관을 한 사람이 윤광홍 장관이에요. 예. 이분이 장관 나가기 전에 청와대 차관급 그 보좌관 할 때 제가 그 밑에서 모셨어요. 예. 그런데 장관으로 가신 거예요. 예. 가고 나서 해군 출신이니까 육군들이 얼마나 말 안 들어. 얼마나 그러고 사건 사고 많고 예. 야당이 물어뜯고 그러니까 1년도 안 돼가지고 내가 어디 정부 총리실에 가서 과장하고 있는데 전화 와서 김 과장 난 못해 먹겠다. 아 또 왜 이러십니까? 저 오늘 건너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집 앞에 가서 그 폭탄 좀 알아주면서 내가 장관님 참으십시오. 이 다 대통령님을 위한 이게 밑과 걸음이고 어떻게 해서 만든 정보입니까? 우리가 뭐 한번 내가 웅변을 하면은 가슴이 뭉클한가 봐. 이런 식으로 4년을 견뎠어. 그때 그 스트레스는 지금도 저 보면 건강이 안 좋으실 때는 걱정이 되는 게 그때 너무 고생하셨어. 그 20년 전 얘기야. 그때 너무 마음고생.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편단심 내가 김 과장이니까 이러지 밖에 나가 국회 나가서 약한 모습 보이면 대통령은 이 정부 얼마나 힘들겠냐. 너하고 나하고만의 얘기다. 이래서 내가 4년 동안 술상무를 하면서 내가 신기경을 했다. 지금 술상무가 없어서 이러신 건가요? 정성호 국방부에- 장관님 전화 주십시오. 국방부에 제가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임세훈 제 부대변인이라도 술상무 가서 해드리죠. 자신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내가 보니까 외로운 거야. 외로운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양반을 겪어봤어요. 내가. 아니, 또 한번 만나시면 어때요? 정성호 장관이 가지는 어떤 부담이나 뭐 스트레스 등등에 대해서도 이렇게 짐작이 우리가 가능한 것이고 그만큼 이 보안 수사권 문제는 뭐 법무부도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이제 큰 덩어리로 이렇게 진행이 됐던 내용인 것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결국은 이제 당론으로 결정이 됐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방침이다. 이 내용까지는 다들 보셨을 텐데 그렇죠. 국민의힘에서 이제 정성호 장관 거취 얘기가 나오니까 이걸 두고 이제 이재명 정부의 레임덕이 시작됐다 이런 또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이건 이제 본인들의 기대 희망 사항이고요. 레임덕이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오고 싶어 한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예. 그 제가 볼 때는 뭐 정성호 장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이 이렇게 되면 사의 표명을 하는 게 맞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검찰 내부 조직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내가 본인들이 얘기한 뭐 자기들 나름대로는 보안 수사권을 일부라도 남겨야
여러 가지 뭐 국민인권 보호에 뭐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해온 것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해주지 못했다 뭐 이런 차원에서라도 사의 표명을 하시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지. 그걸 레임덕까지 끌고 가는 거는 이제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이제 보안수사권 문제 관련해서는 제가 뭐 말씀하신 김에 드릴 말씀이 있는 거, 저는 사실은 이 아까 김종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단이 난 거는 민주당 지도부의 미온적 태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당초 연초에 대통령께서 뭐 누구는 혹장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총리실이 정부안을 빨리 안 내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정부안은 어쨌든지 간에 그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건데, 정부안과 다르게 국회에서 민주당이 수기를 통해서 안을 만들면 전격적으로 수용할 의향이 있다라는 얘기를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하셨잖아요. 근데 수기 과정이 안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저 법사에 있었는데 저는 고민해서 3가지 안을 냈어요 그때. 대통령이 제시한 게 뭐였냐면 보안수사권 관련해서는 하나는 피해자의 인권보호, 국민인권보호 어떻게 할 거냐, 또 하나는 경찰의 부실수사 견제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좀 보관을 만들자라고 하는 얘기였고, 그것 때문에 보안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못하고 있었던 거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3가지 안을 이렇게 냈습니다. 경찰의 견제는 첫 번째, 향찰들의 문제, 자기 고향에 태어나가지고 30년째 자기 경찰서에서 온갖 기득권 특권층하고 관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으면서 뒤봐주고 있는 경찰들 전면적 순환근무제 해야 된다. 그다음에 2번째는 뭐였냐면 경찰은 전관이 없어요. 일부 변호사들도 경찰을 하긴 하지만 대부분 경찰은 공무원 연금밖에 없어요. 강력한 감찰 제도를 통해서 비위, 중대 비위가 밝혀지면은 연금까지 날아가는 상황이 되는 거를 경찰은 정말 연금에 목을 매는데 감찰 제도 강력하게 하는 거하고 순환근무제 하면 된 경찰에 대한 견제는 상당 부분 해소가 된다. 그다음에 보안수사권 문제 관련해서는 아니 한쪽 민주당의 한쪽은 검찰에 남겨놓는 거 너무 위험하다, 죽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또 한쪽으로 폐지하면 또 경찰을 어떻게 믿냐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3의 기구로 보내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예. 국민권익위에다 강제수사권을 일부 부여해서 거기를 다 보내버리자. 그래서 보안수사가 필요하다라고 검사가 판단되면 거기를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봐서 아니 기소하면 되는데 뭔 보안수사가 필요하면 돌려보내면 되는 거고, 정말 수사가 부실하면 하면 되는 건데, 이 법안 발의까지 했는데 법안이 6명밖에 공발을 안 해줘가지고 아직 발의 못했어요. 여하간 그중에 2개는 정부에서 받았잖아요. 순환근무제 받았죠. 감찰기능 강화 받았죠. 그래서 제가 민주당에도 얘기를 했어요. 왜 수기 테이블을 안 여냐. 그러니까 반나절만 논의하면 결론이 나올 텐데 그걸 계속 몇 개월을 밀고 이 당원들이 절반으로 쪼개져가지고 지지고 볶고 싸우는 판을 만들어버린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검찰도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이상한 안을 만들어가지고 유포시키고 괜히 경찰 비위권 있는 거 옛날 거 들춰내가지고 언론에 흘리고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생긴 거 아니에요? 아니 나 200% 동감해요. 예. 제가 항상 방송에 나가 얘기가 전문가들 모아놓으면 해법 낸다. 네. 제3안, 절충안, 단계론 뭐든 맞습니다. 가능하다. 그런데 예. 이런 얘기 싹 지우고 할 거냐 말 거냐. 예. 당원들 보고 국민들 보고 이게 윽박지르는 정치가 아니고 뭐냐 이래가지고 오늘 내 모처럼 아주 속이 뻥 뚫리는 말씀이에요. 진짜 내가. 자, 이 의견에 반대되는 의견 혹은 또 다른 이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안 수사권 얘기가 이제 수사권이라는 단 1만의 수사권도 검찰에 남겨둬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뭐 피해자 구제라든지 경찰 견제라든지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야기는 그분들이 직접 출연하시면 또 저희가 들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고요. 왜냐하면 진행하는 입장에서 이 보안 수사권 얘기가 대통령이 했던 발언 중에 이게 정치 슬로건화되면 안 된다라는 오염됐다고 말씀이었습니다. 오염됐다. 맞습니다. 예, 그 부분으로 저희는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네. 실질적인 제도로서의 역할, 그리고 제도라는 게 저희 이 방송을 통해서 자주 얘기했습니다만 뭐 세상에 완벽한 제도라는 게 있을 수 있겠느냐. 그렇죠. 예, 개선하고 보완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늘 열린 자세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저희 뉴스다이브의 상황이고요. 자, 보험친구.com 요즘 건강보험공단에서 미등재된 신의료기술로 내가 치료를 받게 됐는데 내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할까?
건강검진, 성형, 출산 관련 질환 등 이런 것들이 내 보험에서 가능할까? 뭐 보험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에 관련된 그 어떤 질문이라도, 그 어떤 상담이라도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또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 모든 상품이 상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서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로 접속하실 수도 있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 관련된 친절한 상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보험친구닷컴이었습니다.